안녕하십니까. 둘라코리아의 김경희 둘라입니다. 오늘은 호흡법과 이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많은 연구에서 출산할 때 산모의 호흡과 이완은 굉장히 큰 작용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특별히 호흡법과 이완법을 잘 익힌 분들은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출산 시간이 단축될 뿐만 아니라 이완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감통이 되는 효과도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기도 건강하게 낳고 산모도 산후 회복까지 잘 되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신다고 하네요. 그러면 출산 시에는 어떻게 호흡과 이완을 해 나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호흡의 필요성 먼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은요, 태아한테 혈액을 공급하는 데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래서 무통 분만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고 해요. 그러면서 자율신경계의 질서가 회복돼서 산모의 불안이나 초조를 제거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차분해져서 생명이 탄생하는 그 현장에서 엄마가 아기를 받아들이는데 더 쉽도록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호흡 시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의 호흡과 출산 시의 호흡은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특히 여러 가지를 주의해서 호흡해야 하는데 그게 어떤 부분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몸통 전체로 호흡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어떤 분들 보면 흉곽만 사용하거나 아니면 복부만 사용하거나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그거보다는 몸통 전체의 근육을 사용을 해서 몸통 전체로 호흡한다는 느낌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흉곽을 들어 올리거나 내리거나 과도하게 그러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반대로 복부만 내밀거나 넣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마시고 내뱉기, 또 조금씩 마시고 내뱉기, 정말로 중요한 건데요. 내 호흡량만큼만 호흡하기. 그리고 호흡과 함께 이미지를 그리면서 호흡을 한다면 조금 더 호흡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 출산할 때의 호흡과 평소에 우리가 하는 호흡과 굉장히 많이 다르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도 출산할 때는 이렇게 호흡을 해야지 순산을 하고 아기가 잘 내려올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오늘은 어떻게 호흡을 해야 되고, 그리고 호흡을 배우기 전에 어떤 주의사항으로, 출산할 때 특별히 어떤 주의사항으로 호흡을 해야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몸통 전체로 호흡한다는 느낌으로 호흡을 하시면 돼요. 어떤 분들을 보면 흉곽이 위로 이렇게 끌어올라가려고 가거든요. 이렇게 되면 실은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 우리 아기가 위로 이렇게 끌어올라가는 이런 효과를 주게 되겠죠. 본의 아니게 이런 역효과가 있어요. 그러니 흉곽은 내려놓고, 그리고 자궁도 그날은 아래쪽으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궁을 또 끌어올리게 되겠죠. 우리가 위로 호흡을 하면. 그러니까 흉곽은 내려놓고, 그 다음에 몸통 전체로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고. 근데 숨을 마실 때는요, 이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마실 때는 코로 마시고, 내쉴 때는 어떤 호흡은 코로 내쉬기도 하고 어떤 호흡은 입으로 내쉬기도 하고, 이런 호흡을 이따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렇게 주의사항을 가지고 가시면 되는데, 일단 내쉴 때 조금 더 집중해서 호흡을 내쉬도록 해볼게요. 내쉬는 숨에 우리는 이완을 하려고 하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호흡을 내쉴 때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완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효과를 보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내쉴 때 숨을 조금씩, 제가 지금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이렇게 크게 호흡을 하는 소리와 함께 내쉬지만, 여러분이 실제로 출산하실 때 호흡을 내쉴 때는 옆 사람이 듣지 못하도록
그렇게 호흡을 해주시면 편안한 상태에서 호흡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호흡을 연습할 땐 이렇게 매트 위에서 하셔도 되고요. 편안하게 의자에 기대거나 아니면 침대 옆으로 눕거나 해서 호흡을 연습하시면 되시는데, 지금 추천해 드리는 건 이렇게 하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쿠션 하나 놓고 아니면 막달에 연습을 하시는 분들이면 상체를 좀 세울 수 있는 세울 수 있게 쿠션을 좀 쌓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런 다음에 눕는 거죠. 자리에 누워서 호흡을 하시는데, 자, 한 손은 가슴에, 한 손은 배 위에 우리 아기를 감싸쥐고 이렇게 호흡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물론 혼자 연습하실 때는 혼자 이렇게 하셔도 괜찮고요. 남편분하고 같이 연습하실 때는 남편분이 배 위에 손을 함께 올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같이 올리시고 호흡을 연습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호흡하실 때 주의사항 중에 아까 내 몸통 전체를 사용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몸통 전체를 사용하는 이유가 호흡이 이제 엄마들이 급하게 호흡을 하시면 지금과 같이 흉곽을 사용해서 호흡을 하는 것을 자주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몸통 전체로 호흡을 한다 생각하시면.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호흡이 위로 흉곽만 사용해서 호흡을 하는 경우에는 호흡이 아래로 내려가야 하는 호흡이 위로 역류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몸통 전체로 호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누워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내 손이 위에 있는 손이 들리기보다는 아래에 있는 손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느낌으로 호흡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배울 이완 연습과 함께 누워서 호흡을 연습하시면 훨씬 큰 효과를 보실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실제로 산모분들과 함께 출산을 하다 보면 출산에 집중해서 호흡을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분들은 아기도 편안하니까 엄마도 순산을 할 수가 있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아기도 뱃속에 있는 기간 동안 굉장히 편안하고 건강하게 있다가 출산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아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주의사항들을 좀 숙지를 하셔서 연습을 하신다면 순산을 꼭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호흡법을 사용해야 이완이 잘 되고 또 자궁문이 잘 열리고 아기는 잘 내려올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호흡법은 히프노버딩이라는 출산법에서 사용하는 호흡법인데요. 히프노버딩은 잘 아시겠지만 영국의 황새자비의 출산법으로도 유명해요. 이 호흡법은, 특히 이 출산법은 자가 최면을 이용한 긍정적인 암시로 출산에 대해서 자기 확신을 심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이것을 통해서 산모는 자기 확신을 갖게 되고 또 충분한 이완을 하게 돼서 평화롭고 안정적인 출산을 하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호흡법은 요가의 호흡법과 비슷해서 이해하기 쉽고 따라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호흡법들은 각 시기별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제가 특별히 마련한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히프노버딩 호흡을 소개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호흡법은 산모 주도의 출산 호흡이라서 아기한테 지속적으로 산소를 공급해주고 또 아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산도를 부드럽게 열어준다고 합니다. 따라서 산도의 근육과 조직이 자연스럽게 열리게 되므로 아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겠죠. 이 과정에서 아기는 건강한 심박동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산모에게는 출산으로 인한 상처가 적어서 출산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출산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산모와 아기가 본래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보존해 줌으로써 건강한 출산이 가능하게 하고 또 산후 회복과 아기의 성장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큰 장점이 있는 출산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3가지 시기에 따른 호흡법이 있는데요. 바로 캄 브리딩이라고 불리는 고요호흡, 서지 브리딩이라는 진통호흡, 또 제이 브리딩이라는 출산호흡법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각각의 호흡법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캄 브리딩, 고요호흡이라고 불리는 호흡입니다. 이 호흡법은 집에서 이완 연습을 할 때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뒤에서 알려드릴 시각화 연습을 할 때 사용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출산 당일에는 진통 시 수축의 중간중간 쉬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 쉬는 시간에 사용이 가능해요. 이 호흡은 1대2 호흡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3카운트 마시고 6카운트 내쉬고 4카운트 마시면 8카운트 내쉬고 이렇게 호흡을 연습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 호흡도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호흡할 때 주의사항, 즉 천천히 살살 조금씩 몸통 전체를 사용해서 흉곽을 들어올리지 않고 숨을 마시고 내쉬기를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호흡은 출산 중간중간에 언제든 사용하실 수 있는 호흡법이에요. 그리고 일상생활을 하실 때도 혹시라도 내가 긴장 상황에 마주하게 된다면 이 호흡을 통해서 긴장을 밖으로 내보내도록 해보세요. 그러면 놀랍게도 안정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실제로 어떻게 호흡이 이루어지는지 다음 동영상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흡을 연습하실 때는 편안한 자세에서 호흡을 연습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호흡을 길게 연습을 한다는 생각으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완을 충분히 해야 되기 때문에 호흡을 하실 때는 본인이 평소에 즐겨 앉으셨던 의자나 소파,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내 침대 이런 데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준비해 놓은 쿠션이나 또 베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몸을 충분히 이완시킬 수 있도록, 온몸의 긴장을 모두 다 풀 수 있도록 하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수 있다면 짐볼이나 그다음에 베개, 쿠션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면 좋겠어요. 저희는 준비해 놓은 쿠션과 베개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뒤로 기대 주시고요. 목도 편안하게, 그 다음에 온몸에 힘을 다 뺄 수 있는 각도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제 막달이 가면 갈수록 꼬리뼈나 엉덩이가 아프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좀 매트를 까시거나 아니면 푹신한 침대 위에서 연습을 하시거나 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허리가 아프신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뭐 이렇게 쭉 펴도 되지만 이런 데다가 쿠션 하나씩 좀 이렇게 무릎 아래다가 놓으셔서 압력을 좀 분산시켜서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리를 잡으셨다면 한 손 위에, 한 손 아래 손을 놓으시고요. 긴장을 모두 다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호흡은 1대2 호흡이에요. 마시는 호흡 3카운트, 내쉬는 호흡 6카운트 이렇게 1대2 호흡으로 한다는 것 잊지 말고 호흡을 연습하시면 좋겠고요. 입을 살짝 닫아주고, 지금 이렇게 이완된 상태에서는 입이 살짝 열릴 수도 있어요. 입술이 내버려 두세요. 이완을 충분히 잘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혀끝은요, 윗니 뿌리에 살짝 닿도록 놓아줍니다. 그리고 눈을 천천히 감아줍니다. 그리고 자기 호흡에 집중을 하고
마시는데 어디로 마시냐면 코로 마시죠. 자, 코로 한번 마셔볼게요. 자, 이번엔 본인의 카운트대로 내셔볼게요. 자, 남편분들도 이렇게 손을 올려서 호흡을 같이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어요. 배 쪽으로 숨을 들이쉬고 몸통 전체로 숨을 마시고 내쉬고. 자, 이번부터는 카운트를 한번 해볼게요. 몸통 전체로 숨을 마실 때 스스로 3카운트 마시기. 하나, 둘, 셋. 숨을 들이쉴 때 복부가 쑥 들어 올리는 것을 느껴봐야겠죠. 그리고 숨을 내쉴 때는 복부가 쑥 들어가죠. 내쉴 때는 카운트 다시 한번 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고 숫자를 스스로 세어봅니다. 이때 가능하면 숨을 코로 마시고 코로 내쉬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카운트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천천히 숨 마시고 둘, 셋, 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굉장히 안정적으로 호흡을 잘 하시는데 이렇게 호흡을 집에서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이렇게 1대2 호흡 하시면서 제 목소리 들으시면 되겠어요. 숨을 마실 때는 천천히 몸통 전체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끼고, 자, 숨을 내쉴 때는 숨이 목을 통해 코로 나간다는 느낌으로 의식해 보세요. 호흡을. 이때 자세나 아래턱을 충분히 이완시키고 뚝 떨어뜨린다면 굉장히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숨을 내쉴 때 가슴 쪽으로 자기 몸통을 당긴다는 느낌으로 숨이 아래를 향하도록 내쉽니다. 그리고 어깨와 몸통은 툭 떨어뜨리고 숨을 내쉬면서 더욱 이완해주면 됩니다. 다시 한번 숨을 마시고 둘, 셋, 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런 방법으로 호흡을 하시면 충분히 첫 번째 말씀드린 고요호흡을 연습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호흡법은 서지 브리딩이라는 진통 호흡입니다. 이 호흡은 진통이 올 때마다 사용할 거기 때문에 집에서 틈틈이 굉장히 오랜 시간 공을 들여서 연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호흡은 복부로 천천히 길고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이에요. 이 호흡을 하면 자궁 수축도 잘 견딜 수 있고 아기 몸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잘 느낄 수 있게 해주는 호흡법이라고 합니다. 이 호흡은 길게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을 지속할 수 있게 해주는 호흡이기도 해요. 그래서 좀 집중해서 이 호흡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호흡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진통이 올 때마다 사용하는 것으로서 이 호흡을 하면 복부의 가장 위쪽에 숨을 보내서 자궁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운동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준대요. 그래서 결국은 아기가 잘 내려갈 수 있도록 해주고 이 호흡을 통해서 자궁 근육의 움직임이 좋아지게 만들어서 진통 시간도 짧아지고 또 출산의 전체 시간도 줄어들게 한다고 합니다. 이 호흡은 1대1 호흡으로 예를 들면 6카운트 마시고 6카운트 내쉬고, 특히 6카운트가 굉장히 길다고 느껴지신다면 처음에는 4카운트 마시고 4카운트 내쉬고 이것을 반복해서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호흡은 실제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하기 때문에 평소에 매일 연습을 하셔서 몸에 딱 호흡을 붙여 놓으시면 출산 당일날 몸에서 무의식적으로 나올 수 있으므로 출산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시려면 집에서 많이 연습하고 가시기 바랄게요. 자, 실제로 동영상을 한번 보시고 연습을 함께 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와 마찬가지로 베개나 쿠션에 이렇게 편안하게 등을 기대거나 아니면 뭐 다리 밑에 놓으시고, 혹은 막달로 가면 갈수록 좀 이제 앉아 계시는 것도 힘들 수도 있어요. 모로 누워서 연습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손을 배 위에 올려주고 먼저 폐와 자신의 코에 그리고 몸통에 남아있는 공기를 모두 비워서 새로운 공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가볍게 숨을 내쉬어줄게요. 그리고 천천히 숨을 마셔볼게요. 코로 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이 호흡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1대1 호흡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호흡량만큼 호흡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자, 제가 카운트를 들어갈 건데 그건 함께 좀 따라와 주시면 좋겠어요. 숨을 마실 때는 짧은 호흡으로 들이마시지 않도록만 주의해 주시면 이 호흡을 잘 연습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 호흡은 특히 자궁의 수축이 진통이 올 때마다 호흡을 하셔야 되므로 지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길게 호흡하는 것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숨 마실 때 카운트 해볼게요. 자, 숨 마시고 둘, 셋, 넷, 내쉬고 둘, 셋, 넷. 자, 편안하게 되셨나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숨 마시고 둘, 셋, 넷, 내쉬고 둘, 셋, 넷. 자, 이 호흡이 굉장히 빨라요? 아니면 느려요? 하는 분들은 제 카운트에 굳이 안 맞추셔도 세 카운트에 마시고 내쉬고, 혹은 5카운트에 마시고 내쉬고 연습하셔도 괜찮고요. 이 호흡은 진통 올 때마다 해야 되는 호흡이기 때문에 길면 길수록 나한테도 좋고 뱃속에 있는 아기한테도 충분히 산소가 전달이 되기 때문에 엄마가 연습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이제 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우리의 목표는 오늘은 4카운트 이렇게 이제 짧게 연습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목표는 6카운트 이렇게 생각하셔서 연습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다시 한번 해볼 텐데 이번에는 온몸에 힘 다 빼고 다시 한번 마셔볼게요. 숨 마시고 둘, 셋, 넷, 내쉬고 둘, 셋, 넷. 자,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지금의 이 호흡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숨을 마실 때는 내 몸통 전체에 숨이 가득 찼다 생각하시고, 숨을 내쉴 때는 목에서부터 아래로 연결된, 그리고 특히 우리 아기가 있는 이 길과 연결된 곳으로 호흡을 내려 보낸다는 느낌으로 숨을 입으로 하고 내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따가 나중에 말씀드릴 시각화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 시각화를 충분히 연습하셨다면 진통 때 그 시각화를 사용하실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마시고 내쉬는 숨에 그 연습하셨던 그 시각화된 이미지들을 자꾸 머릿속에 떠올리면 엄마의 몸이 쉽게 열리고 아기도 쉽게 항응할 수 있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호흡을 매일매일 연습하셔야 하고요. 매일매일 10분씩
막달에 매일매일 연습하셔서 순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호흡으로 벌스 브리딩이라고 불리는, 특히 제이 호흡이라고 불리는 호흡법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호흡법은 날숨이 알파벳 J자로 흐르면서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제이 브리딩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이 호흡은 실제로 아기가 하강할 때 몸에서 굉장히 강한 압력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약간 이제 변 보고 싶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럴 때 몸에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호흡법입니다. 이 출산 호흡을 하면 아기가 산도를 통해 내려올 때 아주 길고 좀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는 밀어내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특히 이것을 출산을 할 때도 이 호흡을 스스로 하는 산모분들을 많이 만나보게 되는데요. 그런 분들은 몸의 흐름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아기가 내려오는 것이 엄마도 아기한테도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산모의 자연스러운 몸의 파동을 만들기 때문에 아기를 산도로 부드럽게 내려 보내게 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특히 몸이 이완되면 산도가 자연스럽게 열리기 때문에 이 호흡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호흡을 하면 결과적으로 아기는 평화롭고 안전하게 세상을 나올 수 있게 되겠죠. 자, 이제 호흡 동영상 보시면서 세 번째 호흡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말씀드릴 호흡법은 출산 호흡인데, 아기가 하강하면서 엄마 몸에서 자연적으로 자연 만출력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것을 자연스럽게 느끼다 보면 엄마가 자기도 모르게 이 호흡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돼요. 자, 이 호흡은 본인의 몸에 본능적으로 집중을 하다 보면 스스로 할 수 있는 굉장히 쉬운 호흡이에요. 그 호흡을 교정해서 좀 약간 다듬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호흡은 본격적으로 밀어내기를 하기 전에 잠깐 사용하는 호흡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호흡의 이름이 제이 호흡인데, 제이 호흡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어요. 숨을 마시고 내쉴 때 우리 특히 해부학적으로는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코와 입으로 이것이 이루어지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미지로 그릴 때는 내쉬는 숨을 목 뒤에서 등을 타고 호흡이 내려와서 꼬리뼈 쪽으로 살짝 올라간다는 이미지를 그리면서 호흡을 하기 때문에 제2호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나중에 아기를 실제로 낳으실 때 이 호흡이 되면 무슨 느낌이 드냐면, 아기가 훅 하고 하강하는 느낌이 들고요. 약간 변마려운 느낌이 들 때 이 호흡을 자기도 모르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는 제 얘기를 기억해 주시고요.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나 지금 잘못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호흡하는 방법 알려드릴 텐데, 이 호흡은 따로 규칙이나 이렇게 해야 해 하는 것보다는 본인의 몸에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호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면서 우리 몸을 좀 더 J자에 가깝게, 거의 C자에 가깝게 몸을 이렇게 마시고요. 여기 횡격막이 있죠. 이 횡격막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숨을 내쉬면 됩니다. 1대1 호흡 마찬가지로 숨을 마시고 내쉬는데 목을 긁는 듯이 숨을 내쉬면 돼요. 자, 특히 이 호흡은 화장실 갈 때 변 볼 때 그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딱 맞는 호흡이에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숨 마시고 둘, 셋, 넷, 내쉬고 둘, 셋, 넷, 다섯. 제가 카운트는 이렇게 했고요. 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숨 마시고
내쉬고 자, 이때에는 느낌이 횡격막에 집중이 되어 있고 아래쪽 골반은 열리게 되고 관략근도 열리게 돼서 아기가 쉽게 아래로 하강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완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완을 산모분들이 충분히 하시게 되면 아기의 스트레스가 적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몸의 근육과 인대가 이완하기 때문에 골반과 자궁문의 개대가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산모의 정서적인 안정감으로 출산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감이 상승해서 전체적으로는 출산에 대해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남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완은 출산에서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산 시의 이완의 방법으로는 출산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이래로 사회 문화적으로 여러 방법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쉽게 남편과 둘이서 혹은 출산 중에 둘라와 함께 응용 가능한 것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둘라들이 특별히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아로마 테라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남편분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것으로 라이트 터치 마사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화를 통해서는 꽃이 만개하는 모습이나 파도가 들고 나는 모습 등등을 시각화해서 연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흡은 이완과 짝꿍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호흡이 잘 되면 이완이 잘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장 보편적이면서 그 효능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인데요. 아로마를 사용한 이완법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기원전 400년경에 히포크라테스가 환자들에게 오레가노라는 에센셜 오일을 처방해 주었다고 하는데요. 이만큼 오래전부터 인류가 사용했던 것을 이완의 도구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에센셜 오일은 임산부와 수유부는 주의해서 사용해야 하고 출산 중에는 그 용량과 시기가 중요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산 중에 사용하는 것으로 가장 흔한 에센셜 오일은 제라늄을 들 수 있는데요. 이 오일은 특히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어 출산 중에 산모에게 사용을 하면 골반과 온몸의 이완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용 방법은 오일 한 방울에 호호바나 스윗 아몬드 같은 캐리어 오일로 희석을 해서 허벅지 안쪽이나 목, 어깨 근육에 사용을 합니다. 특히 이 에센셜 오일은 남편분들이나 출산 시나 임신 중 집에서 마사지와 함께 사용하시면 더욱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발 마사지는 저번 영상에서 알려드린 발 마사지 편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에센셜 오일을 사용한 마사지법이 번거롭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가볍게 옷 위에서 할 수 있는 라이트 터치 마사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마사지법은 임신, 출산 중에 어느 때라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경계가 안정되지 않은 신생아에게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마사지는 모공 안에 있는 기모근을 자극해서 엔돌핀을 만들어내 감통을 유도한다는 원리입니다. 자, 영상을 보시고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남편분들이 주로 해주실 텐데요. 남편분들은 모두 손에 힘을 빼주세요. 한 번씩 손을 털어서 힘을 빼주시고, 우리가 어디를 이용해서 마사지를 할 거냐면 손톱 끝을 이용해서 가볍게 마사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특히 척추를 가운데다 놓고 두 손으로 분수를 그린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옷 위에서 올라오시면 산모의 몸에서는 엔돌핀이 나오는 효과를 보실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손끝으로 이렇게 힘을 이렇게 줘서
하는 마사지가 아니라 가볍게 깃털처럼 손끝을 이용해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누워있는 팔자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양손을 교차를 시켜서 옷 위에서 천천히 마찬가지로 내려오시고 다시 한번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빨리빨리 하시는 것보단 천천히 하시는 게 엔돌핀 나오는데 더 도움이 되겠죠. 자, 마사지를 받으실 때 머리가 쭈뼛쭈뼛 서고 온몸이 찌릿찌릿하고 간지러워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느낌이 맞아요. 그럴 때 엔돌핀이 퐁퐁 샘솟는다고 생각하시고 아빠들 출산 내내, 그다음에 임신 기간 내내 해주시고요. 아내분도 남편분한테 이런 마사지 해주시면 두 분이 사이도 엄청 좋아지겠죠. 자,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한테 해주고 싶으실 수도 있어요. 이것도 마사지고 엔돌핀이 나오는 마사지이기 때문에 하지만 아기는 신경계가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생아 시기에는 하지 않고요. 적어도 6개월이 지났을 때 해주시면 된답니다. 다음으로는 시각화의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자궁문을 상징하는 장미나 혹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꽃이 활짝 피어나는 모습을 천천히 시각화해서 호흡과 함께 이완을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천천히 꽃이 피어나는 장면을 연상하면서 나의 자궁문도 천천히 열리는 것을 함께 상상합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다고 자신에게 계속 암시를 주세요. 우리 몸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파도가 들고 나는 모습을 시각화하는 방법입니다. 바다에 가보신 분들이라면 다 아시겠지만 파도가 들어왔다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모습을 천천히 시각화하여 연상하는 것입니다. 파도는 규칙적인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리듬이 흡사 우리의 호흡의 리듬과 비슷하고 이 리듬 속에서 호흡을 하다 보면 심리적인 안정감으로 인해 이완이 될 수 있다는 원리입니다. 파도가 들어올 때 숨을 마시고 나갈 때 숨을 내쉽니다. 파도가 들어와서 잠깐 멈추는 듯 하다가 다시 나갑니다. 또 나갔다가 들어오는 듯 하다가 잠시 한 박자 쉬고 들어오기를 반복합니다. 이러한 리듬을 인지하고 호흡과 함께 시각화를 하다 보면 진통 중에 감통을 할 수 있고 더욱 이완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이완법과 호흡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집에서 특히 본인한테 맞는 이완법을 딱 골라서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그 이완법이 몸에 착 달라붙어서 출산 당일에는 자연스럽게 내 몸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 호흡하고 이완은 짝꿍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호흡하고 이완을 같이 가져가시다 보면 출산 당일날 나도 모르게 이완하면서 출산을 잘했어 하는 상황이 내 눈앞에 펼쳐지게 될 겁니다. 자, 연습 많이 하셔서 꼭 순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수업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산하세요.